안녕하세요. 눈의안과병원 사시센터 김혜경 원장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시와 약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시력 발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출생 직후에는 시각 중추나 망막이 미성숙해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는 단순하고 아주 큰 물체 정도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에 급속도로 망막이 발달하게 되면서 뇌시각 중추가 성숙해지면서 시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생후 2개월 정도에 주시가 가능해지고 한 100일 정도의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물체를 조절해서 본다거나 이런 입체시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대략 한 만 2에서 3세 정도에 한 0.5에서 0.6의 시력, 만 4세 정도에 한 0.8, 만 5, 6세 정도가 되면 1.0의 정상 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직후에 신생아는 눈이 똑바른 경우는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 5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32%에서는 굉장히 많은 빈도로 외편이가 있고 이런 외편이의 97%는 한 생후 6개월경 정도에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생후 한 3, 4개월 된 아기가 약간 눈이 좀 사시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눈의 길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길이가 평균 한 17에서 18mm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원시가 많습니다. 태어난 직후에는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만 2세 정도까지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2, 3세 정도가 되면 한 22에서 23mm 정도가 되고 한 14세 정도가 되면 성인 크기 한 24m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경 쓰는 아이들이나 성인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드물 정도죠. 안경을 전혀 안 쓰고 시력이 잘 나오는 경우가 정시입니다. 빛의 초점이 정확하게 그림처럼 망막에 맺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시라고 하는 거는 빛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목한 렌즈를 안경을 써야 빛을 뒤로 맺혀줘서 망막에 딱 그 초점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근시와 반대로 원시는 이 빛의 초점이 망막 뒤쪽에 맺기 때문에 어르신들 쓰는 돋보기 같은 볼록 렌즈를 써야 망막에 딱 초점이 맺어서 잘 보이는 굴절 이상을 말하고요. 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오는 빛의 축의 굴절률에 따라서 초점이 다르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에 오시면 시력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대략 빠른 아이들은 2돌 반 정도에도 말 잘하고 그럼 할 수 있지만 대개는 한 만 3세 정도에 되면은 시력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모르는 경우는 그림으로 이제 시력을 측정하고 만약에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안경을 맞추는 경우에는 이런 조절 마비제 안약을 점안을 하고 굴절 검사를 해서 안경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넣는 이유는 눈의 힘을 완전히 풀어줘서 눈의 순수한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근시라던가 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잠복원시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넣고 굴절 검사를 하게 되고요. 항상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약을 넣고 검사는 하지 않고 이제 처음 보통 안경을 맞추거나 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도수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올 때마다는 그냥 약을 넣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굴절 검사를 통해서 시력 검사를 해서 안경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 처방전이 나가게 되는데 그 아래와 같은 이런 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SPH라고 하는 거는 스페리컬로 근시 또는 원시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근시는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고 원시는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어머님들 중에서 간혹 시력을 재다 보면 벌써 마이너스예요? 시력이 벌써 마이너스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력은 마이너스라는 게 없고 0.1, 0.1도 안 되면 0.05 아니면 이렇게 손이 흔들리는 것만 보인다 그러면 핸드모션, 그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빛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시력을 측정하게 되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근시의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시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디옵트의 근시가 있는 경우고 아래쪽 왼쪽은 플러스 1디옵트의 원시, 그 다음에 CYL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실린더의 약자인데 난시 정도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스는 난시 축을 표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PD는 눈 사이 거리, 동공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 처방전을 안경점에 가지고 가시면 그 안경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신생아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이 원시입니다. 원시고 그게 이제 자라면서 차츰 감소하게 되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근시나 난시나 부등시나 사시의 발생률이 조금 더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력 발달 과정 중에 또 난시를 교정해주지 않으면 근시 진행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시라는 거는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안경으로 교정을 해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 시력을 1.0으로 보는데 한 0.8이 안 나오게 되면 약시라고 합니다. 한 유병률은 한 2에서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시가 생기는 원인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시가 있을 때는 한쪽 눈은 똑바르고 사시안은 뭐 밖으로든 안으로든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눈은 쓰지를 않습니다. 억제를 해서 시력 발달이 잘 안 돼서 약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굴절부등 약시라고 해서 난시나 뭐 근시 이런 게 심한데 안경을 쓰지 않으면 그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 발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으로 적절한 시기에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약시를 굴절부등 약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차단 약시는 이렇게 눈꺼풀이 처져 있거나 안검하수 같이 그런 게 있거나 뭐 이렇게 심한 백내장이나 각막 콘탁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시력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질약시라고 하는 거는 눈은 이상이 없는데 시신경이라든지 뇌에 이상이 있을 때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것을 기질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우선 생후 6개월이 되었는데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거나 두 눈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거나 아이가 이제 눈을 심하게 부셔하거나 잘 찡그리는 경우 또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앞으로 다가가서 보거나 찌푸리고 보는 경우 또 고개를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면 기울이거나 옆으로 돌려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경우 또 미숙아이거나 뭐 안과적인 유전 질환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약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시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력 발달이 되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만 6세, 교과서에는 만 8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만 6, 7세만 돼도 어느 정도 시력 발달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약시를 발견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상이 있든 없든 만 3세가 되면 반드시 안과에 가서 한 번쯤은 시력이 괜찮은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시나 뭐 다른 눈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원인 질환이므로 치료를 해주고 뭐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굴절 이상이 있어서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림 치료가 이제 약시의 치료 방법인데요. 뭐 한쪽 눈만 약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눈에 약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쪽 눈만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력이 좋은 쪽 눈을 가려서 안 좋은 쪽 눈만 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해서 가림 치료를 하면 시력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양한 약시인 경우에는 한쪽 눈을 번갈아가면서 뭐 월수금은 오른쪽 눈을 하고 화목토는 왼쪽 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림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올려야 됩니다. 한 만 7세 정도가 지나면 가림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시라고 하는 거는 양쪽 눈의 시선이 똑바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림처럼 눈동자가 안으로 몰려 있는 경우는 내사시,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상사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는 하사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경우는 외사시라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본인도 사시가 없고 아빠도 없는데 왜 아기가 사시가 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전 애가 사시면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또 아기도 사시가 있습니까? 뭐 이런 원인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유전되는지에 대해서도 유전이 전혀 연관이 없지만 100%는 아닙니다. 유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일부 선천 섬유성 증후군이라든지 뒤완 증후군에서 한 10% 정도에서는 유전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시는 원인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아는 경우에는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경우나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시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병증이라던가 근무력증이나 마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아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소아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가 있으면 두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한 눈이 이제 좀 바깥으로 돌아나가 보이거나 몰려 보이거나 뭐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또 사시가 있을 때 고개가 똑바르지 않고 기울이거나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쪽 눈이 이제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한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빛, 햇빛 같은 데 나가면 한쪽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 자기 눈이 이제 돌아가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꾸 눈을 이제 하나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눈에 자꾸 힘을 줘서 눈이 피로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로 보인다는 복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에 오시면 사시를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오면 눈꺼풀을 관찰해서 이상이 있는지, 지금 이 사진 보면 얘는 왼쪽 눈에 안검 하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 기울임이나 돌림이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 내사시가 있는지 외사시가 있는지 동반되어 있는지, 뭐 수직사시와 내사시 외사시가 동반되어 있는지 이렇게 프리즘 가림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렸을 때 눈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내사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몰렸다가 이제 한쪽 눈을 가리면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프리즘을 대서 이게 눈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프리즘을 대서 그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된 그 프리즘이 사시 각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리거나 이제 협조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한 곳을 집중해서 보는 능력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빛을 비춰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빛을 비췄는데 이 빛의 초점이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중심에 맺어 있지만 이쪽 왼쪽 눈은 초점이 동공 바깥쪽으로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내사시가 있는 겁니다. 내사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초점이 바깥쪽으로 맺게 되고, 이거는 집에서도 사실 흔하게 그 부모님들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면 외사시가 있으면 안쪽으로 초점이 맺게 되겠고, 눈이 올라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사시의 반대 방향 쪽으로 초점이 맺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뭐 한쪽 시력이 없어서 주시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검사로 사시를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사시가 있으면 가장 입체시나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안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을 보면서 입체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체시가 없으면 이런 검사에서 그 3D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뇌가 굉장히 어른처럼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사시가 생기면 100% 복시가 생깁니다. 두 개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뇌가 아직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시 한쪽으로 들어오는 상은 억제를 시킵니다. 억제를 시켜서 한쪽 눈만 쓰게 되는데, 그 억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로 이렇게 흔하게 쓰는 게 월스보닷 검사라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안경을 쓰고 이런 거를 봐서 만약에 정상이면 점이 4개가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억제가 돼 있으면 왼쪽만 보기 때문에 점이 초록색 3개만 보이게 되고, 반대로 왼쪽이 억제돼 있으면 오른쪽만 쓰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2개만 보이게 됩니다. 저희 눈의학과 병원에서는 이런 벡토그램 테스트라 그래서 억제를 보는 이런 검사를 하는데, 안경을 쓰고 봤을 때 왼쪽 눈을 아이가 쓰지 않으면 억제되어 있으면 위에 2줄만 보이게 되고, 오른쪽이 억제되어 있으면 밑에 2줄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은 3줄이 다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시 치료는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안경 착용, 또 이런 프리즘 안경, 그다음에 가림 치료, 식이능 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헐외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눈이 바깥으로 돌아나갑니다. 주로 이제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감기가 있거나 열이 있거나 졸릴 때 주로 이제 많이 보이고요. 아이가 눈부셔하거나 밝은 햇빛에서 한눈을 감는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속의 아이는 이렇게 똑바를 때가 많지만 요때는 오른쪽이 돌아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왼쪽이 돌아나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바깥으로 돌아나가는 간헐외사시입니다.
이렇게 똑바를 때가 많기 때문에 시력이나 입체시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네, 간헐외사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하루에 뭐 어쩌다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하던 게 하루에 뭐 4-5번 이상 보인다든지 각도가 점점 커진다든지 돌아 나갔더라도 아이가 눈을 한번 깜빡하면 또 금방 또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모을 때까지 조절한 힘이 떨어져서 나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 소견을 보고 대부분에서는 진행을 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극히 드물게는 조금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외사시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수에 맞는 안경을 꼭 착용해야 됩니다. 시력이 나쁘면 눈을 하나로 모으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시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림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는데 가림 치료는 보통 처음에는 한 2-3시간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효과가 좋으면은 보통 좀 유지를 하기도 하고 별로 효과가 없으면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유지를 하는데 가림 치료 자체가 사실은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부수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진행을 막거나 추후 수술을 하더라도 좀 재발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조금 각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가림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를 좀 과하게 교정을 하면 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간헐외사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프리즘 안경은 각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할 정도의 아닌 각도에서는 약간 프리즘을 껴주면 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능 훈련 간헐외사시의 타입 중에서 가까운 데 볼 때가 각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눈 모음 부족형 사시라고 하는데요. 멀리 볼 때보다 가까운 데 눈이 많이 돌아나가는 경우에는 자꾸 눈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훈련을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렇게 효과가 아주 완벽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간헐외사시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술의 적응증은 15프리즘 디옵터가 넘는 경우에 이제 필요시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대개는 만 4세 이후에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만 4세 이전의 아이들은 일단 사시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시 각도에 따라서 그 수술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도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만 4세 이전의 아이들은 눈을 모으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조절력이.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났을 때 거꾸로 눈이 몰리는 속발내사시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 4세 이후에 수술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수술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목표는 수술 직후에는 약간 과교정을 시켜서 수술 직후는 약간 몰린 듯하게 수술을 하도록 합니다. 너무 똑바르게 하면 쉽게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교정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엔 약간 내사시가 생기는데 그게 풀릴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복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없어지게 됩니다. 수술 결과는 성공률은 이제 80% 이상이고 다른 사시에 비해서 조금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한 10에서 20%,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에서 20%, 뭐 10에서 30% 정도 있고요. 대개 이제 재수술을 한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 포함해서 한 3번 정도까지 하면 대개는 거의 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번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속발내사시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나서 거꾸로 이제 몰리는 속발내사시가 생기는 비율이 1% 미만 드물게 생길 수가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즘 두 개로 보인다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다가 호전되지 않으면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간헐외사시 말고 이렇게 태어나서 생후 6개월 이전부터 이렇게 심하게 밖으로 나가는 영아외사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헐성이 아니라 항상 돌아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력 발달이나 입체시 발달을 위해서 빨리 수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 2세 전에. 그리고 감각외사시는 한쪽 눈이 시력이 없을 때 그쪽 눈이 힘이 없어서 바깥으로 돌아나가는 것을 감각외사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사시에는 종류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있는데요. 조절내사시, 그 다음에 영아내사시,
그다음에 이제 뭐 사춘기 이후나 성인에서 갑자기 생기는 후천 내사시, 사시는 없으나 사시 몰린 것처럼 보이는 가성 내사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시를 이해하려면 우리 눈이 조절을 왜 하는지 눈몸이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좋은데,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멀리 물체를 볼 수도 있고 가까운 데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초점 거리가 다를 때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면서 망막에 정확한 상의 초점을 맺히도록 하는 기전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모음은 가까운 데를 볼 때는 눈을 이렇게 모아야 잘 보이는데, 그렇게 가까운 데를 볼 때 눈을 모으는 거를 눈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운 물체를 보게 될 때는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요 가운데 하얀 게 수정체인데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조절을 하게 되고, 또 눈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내사시는 이 조절하는 힘이 센 경우에 이렇게 눈이 확 몰리는 걸 조절내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내사시 중에서 굴절조절내사시라고 하는 거는 원시를 교정하면 눈이 똑바로 되는 내사시를 말합니다. 대개는 한 만 2, 3세 정도에 발생을 합니다. 드물게는 사춘기나 성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절내사시가 있는 아이들은 평균 이상의 심한 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한 플러스 4.75디옵터, 다양하지만 이렇게 심한 원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되게 가까운 데 볼 때가 더 많이 몰립니다. 눈이 피로하다는 눈피로, 간헐적으로 뭐 2개로 보인다든지, 가까운 데 볼 때는 한눈을 감는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과 같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이 이렇게 안경 안 쓰면 많이 몰려 있는데, 원시 안경을 껴주면 눈이 똑바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 조절 내사시는 일단 치료의 목표는 눈을 똑바르게 하고, 그래서 양안시를 유지하고 시력을 좋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치료는 원시를 교정하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원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조절하면은 잘 보입니다. 원시는 근시는 조절을 해서 볼 수가 없는데, 원시는 어느 정도 있어도 안경을 쓰지 않아도 수정체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절을 해서 잘 보여서 안경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며칠 동안만 조절마비제 안약을 저만하면 안경을 써야지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약을 처음엔 저만을 해서 안경을 좀 착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안경 도수를 조절합니다. 대개는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시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사시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안경을 이제 크면서 벗게 되는 경우가 한 1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굴절 조절 내사시라고 하는 거는 원시와 관계없이 멀리 볼 때는 별로 안 몰리는데 가까운 데 볼 때가 많이 몰리는, 이렇게 눈 모으는 게 세서 근거리에서 큰 내사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데 볼 때만 원시를 넣어주는 이런 이중 초점 안경을 쓰도록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속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안경으로 봤을 때는 눈이 왼쪽 눈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이중 초점 안경 밑으로 봤을 때는 눈이 똑바른, 그래서 이런 이중 초점 렌즈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조절 내사시는 조절 요인과 비조절 요인이 같이 있어서 원시 안경을 꼈는데도 내사시가 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경을 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으면 수술 후에 또 다시 뭐 안으로 몰리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시력을 일단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아내사시는 생후 6개월 안에 발생하는 굉장히 크게 몰리는 30프리즘 이상의 큰 내사시각을 보이는 내사시입니다. 뇌에는 문제가 없고, 대부분 이제 하사근 기능 항진이라 그래서 안쪽 위를 볼 때 눈이 많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한쪽 눈이 위로 올라가는 해리 수직 편의가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영아내사시가 있으면 입체시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만 2세 이전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성내사시, 이것 때문에도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눈이 몰려 보여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는 사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위의 사진은 몰려 보이지만 빛을 비췄을 때 초점이 동공 중심에 정확하게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중심에 맺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공 바깥쪽에 맺혀 있어서 아래 같은 경우에 실제 내사시가 있는 거고, 위에는 내사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양 아이들은 이 미간이 넓고 콧대가
그 아기 때 낮은 경우가 많아서 몰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자를 당겨서 흰자를 좀 보이게 해주면 똑바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크면서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근 마비 좀 드문 질환이긴 한데 비교적 그래도 마비사시 중에서는 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이제 상사근의 자체에 이상이 있거나 결함이 있어서 태어난 경우 상사근 힘줄이 길거나 비정상적인 위치에 부착돼서 이 상사근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성인에서 외상이나 뭐 허열, 종양 이런 것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그쪽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머리를 항상 반대쪽으로, 만약에 오른쪽에 상사근 마비가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이제 안쪽 위를 볼 때 내전시에 상사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진단이 되면 빨리 수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의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로 사시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조절 내사시에 국한이 됩니다. 대개는 이제 수술을 해야지 완치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수술 전에 보조적 요법이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증 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 의해서 가림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양안식, 두 눈으로 보는 기능의 증진은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 수능도가 좋은 일부 환자에서는 사시각이 감소된다거나 사시 치유의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시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움직이는 근육은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 아래, 안쪽, 바깥쪽 이렇게 4개의 직근,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이 있고 그 다음에 상사근, 하사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 수술은 만약에 외사시가 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외직근의 힘을 약하게 해주는 외직근 후전술, 그다음에 뭐 내직근 절제술 반대로 그래서 후전술과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후전술은 원래 붙어있던 근육의 위치에서 떼서 뒤쪽으로 부착시켜줘서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수술 방법이고 절제술은 근육을 절제해서 짧게 한 다음에 원래 있던 위치에 부착해서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후전술은 이렇게 원래 붙어있던 근육을 떼서 뒤로 붙여주는 거고요. 이 얼마나 몇 미리를 뒤로 붙이느냐가 사시 각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틀려지게 되고 절제술은 이 근육을 자른 다음에 원래 있던 위치에 붙여줘서 힘을 세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사시 수술은 눈 속으로 들어가진 않고 눈 겉에 붙어 있는 근육만 수술하기 때문에 심각한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1, 2주간 정도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직후에는 약간 과교정되기 때문에 복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과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헐외사시에서 조금 흔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사시 수술이 시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술입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만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수술 전의 시력과 동일해서 기존에 쓰던 안경은 계속 착용해야 됩니다.